고백하게 되네요. 한 번도 제대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는데.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완전히 흉부외과 지원한 의사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레지던트 4년차 한 명밖에 없으시다고요? 저희는 없고요. 뭐 큰 병원들은 그래도 채웠고 뭐 사실 소아청소년과 올해 굉장히 힘들어서 거의 지원자가 없는데 뭐 거의 넘버 3라고 보통 저희 밑에서 넘버 3라 지원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전에 제가 인턴 때 흉부외과 하겠다고 했더니 파견을 나갔었는데 거기 과장님이 너희 집 돈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뭐 너희 아버님이 의사냐? 아니요. 그럼 너 왜 흉부외과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원래 의과대학 온 이유가 이렇게 뭔가 수술을 원래부터 하고 싶었고요. 중증 질환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별 고민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저희 동기들한테 흉부외과 할 거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장암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사실 뭐 거창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과가 비인기과잖아요. 요즘 쉽게 얘기하는 힘든 과 3D 업종으로 꼽히는데 실제로 환자를 직접 치료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문의 딸 때 이제 분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는 개업을 생각했었어가지고 치질 수술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대장암외과를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여러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교수라는 업종까지 오게 됐고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소화기내과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내시경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 몸속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치료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라서 처음에는 위장관 내시경을 좀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환자분은 간이 많이 안 좋아서 결국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시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내시경 시술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위내시경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병이 생긴 원인인 간질환을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소화기 내과를 처음에는 위장 때문에, 내시경 때문에 선택했다가 간 쪽으로 갈아타게 됐죠. 여러 과 중에 혈액종양내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혈액종양내과는 암 환자라는 게 좀 어찌 보면 특별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전이가 있다든지 해서 말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본다는 게 그때 마음으로는 뭔가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주로 입원 환자를 보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병이 쭉 이어지는데 제가 그때 환자를 만났던 시기는 단지 딱 입원했었던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때 뭔가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환자가 호전돼서 퇴원하는 것이 좋게 느껴졌었죠. 보람되게. 그런데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처럼 제가 이제 처음 환자를 초진, 정말 처음 이제 안 좋은 진단을 받고 그분이 이제 어찌 보면 임종하실 때까지 전 과정을 이제 제가 책임지면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면서 아 이런 건 함부로 이제 해서는 안 되었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과 중에서 신경과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30년도 넘은 얘기네요. 사실은 저는 그 제 모친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뇌졸중, 뇌출혈이 있으셨어요. 2차례 뇌졸중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물 인간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계시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면회 가서 누워 계시는, 그때는 다 머리를 다 빡빡 깎이고 뭐 이렇게 노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딩 튜브라고 하는데 그런 걸 꽂고 계셨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내과 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인턴 생활을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불현듯 신경과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레지던트를 전공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바꿔서 신경과학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게 왜 그 순간에 그 시점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점에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경과학을,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아주 없지는 않죠. 네, 특히 그러실 이제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80년도 안 돼, 70년대 얘기죠. 의료보험도 없었을 때인데 저희 부친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를 내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는 저희 부친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잘 몰랐고, 지금은 뇌졸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아젠다예요. 심내혈관 질환이 국가적인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예방해야 된다고 그러고, 7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뇌졸중과 치매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내면에는 있죠.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고백하게 되네요. 한 번도 제대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는데.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완전히 꼭 했어야 되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